자, 오버홈을 다시 한번 봅시다. Living without smartphone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자, 여기서 문장 분석을 해보면 living without smartphone, liv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is.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어로 보시겠죠. For many of us, 많은 이제 우리에게 these days, 오늘날에 these days도 우리가 시간 분사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However,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 can cause various problems. 그러나 현명하지 않은 그리고 너무 많은 사용, 스마트폰의 사용인데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현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can cause various problems.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 use가 여기서 주어고요. 그래서 unwise의 수식 받고 too much의 수식을 또 받아서 여기 이제 주어. 근데 그 사용의 내용은 스마트폰이고요. can cause가 여기서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rious problem은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문장 분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Are you 스몬비? 당신은 스몬비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질문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도처에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뭐처럼요? 좀비처럼 걷고 있습니다. 문장 분석을 해보면 자, all over the world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장소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people이 여기서 주어고요. are walking around가 이제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like zombie는 우리가 전치사구로 볼 수가 있겠죠. Their heads are down and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 그들의 머리는 아래로 향해 있고 그들의 눈은 그들의 스마트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스몬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We call such people 스몬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좀비가 이제 스몬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음 문장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선 동사는 어떤 거죠? 콜입니다. 콜이 동사고요. 그다음 we는 주어로 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건 이제 뭐로 봐야 되죠? such people가 스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목적어고 스몬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로 볼 수 있죠? 네, 목적격 보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라고 하는 동사는 몇 형식 동사인 거죠? 5형식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에는 명사하고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형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보시겠고요. 이 목적보어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랑 뭐죠? 네, 명사랑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건 뭐죠? 네, 부사라고 하는 애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such people, 스몬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몬비는 여기서 명사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형식하고 부분법은 IODO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you give me a book 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사형식에서 me라고 하는 애가 I오죠. 그리고 a book은 DO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명사로 이루어졌는데 I오하고 DO의 관계를 보면 서로 같지 않은 것이죠. 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이제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명사로 나왔을 때는 목적어랑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식 같은 경우 me하고 a book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IO하고 DO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쪽에 명사 덩어리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보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5형식 동사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형식 동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형식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 동사에 뭐가 있냐면 호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칭.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류. 그 다음에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호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칭으로 볼 수 있겠죠. 호칭에는 call,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부르다. call me Kim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name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name은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이름 붙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dub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에 별명을 붙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term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term은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칭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선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ose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choose는 이제 고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lect는 우리가 선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lection 하면 우리가 선거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ppoint, 임명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임명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인식, 생각하는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think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find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find가 여기에서 찾다가 아니라 깨닫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sider는 고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ppose는 우리가 가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상태는 우리가 keep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 목적어를 목적보의 상태로 유지시키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leave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 leave는 목적어를 목적보의 상태로 두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상태 변화, 대표적인 표현은 make가 있습니다. make. 목적어를 목적보로 만들다. He makes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ur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turn은 전환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drive가 있습니다. drive는 뭐뭐 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요. He drives me crazy. 그는 나를 미치게 한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이 위치에서 사용하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5형식 동사 5과의 중심 문법입니다. 반드시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 문장을 분석하면 We call such people 스몬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 스마트폰 좀비 명사라고 하는 목적보어가 이제 명사는 컴마 명사의 형태로 수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스몬비는 뭐냐면 스마트폰 좀비인 스몬비다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스마트폰 좀비인 스몬비라고 부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If you are 스몬비, 당신이 만약에 스몬비면 You can have various safety problem. 당신은 various는 무슨 의미죠?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홀은 구멍이죠. street은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의 구멍을 당신은 아마 보지 못합니다. So, 그래서 you may fall and get hurt. 당신은 아마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get hurt. 당신은 다칠 수 있다. 보시겠죠? You may get into a car accident too. 당신은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So, what can you do? 뭘 할 수 있습니까? To prevent this problem.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투부정사는 용법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It's simple. 그것은 간단합니다.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While you are walking. while은 무슨 의미로 쓰이죠? 여기서는 당신이 걷고 있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인 접속사죠. 자,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죠. 분석을 해보면 You do not look at, 여기 이제 동사를 볼 수 있고요. Your smartphone, 여기 이제 목적어로 볼 수 있겠죠. 동사 목적어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주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문장이 하나 나왔고 You are walking, you 주어, 그 다음 are walking, 현재 진행형이죠.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장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while은 또 무슨 의미로 쓰일 수 있죠? 반면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dry eyes or text neck? 자, 우선 여기서 dry eyes는 무슨 의미로 쓰였죠? 네, 이것은 안구건조증으로 볼 수 있고요. text neck은 뭐죠? 거북목 증후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구건조증하고 거북목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ry eyes, 안구건조증하고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Smartphone can cause various health problems. various은 다양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cause는 야기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야기하다, 일으키다. 그래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One example. 하나의 예는 is dry eyes. 그래서 하나의 예는 안구건조증입니다.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당신이 당신의 스마트폰을 볼 때 you do not blink often. 당신은 blink는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깜빡거리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눈을 자주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Then 그러면 your eyes will feel dry. 당신의 눈은 느낍니다. 건조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feel은 이형식 동사로 볼 수 있겠죠. 이형식 감각 동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dry는 여기서 이제 보어로 이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another problem you can have is neck pain. 자, 여기 있는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문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이 글의 주어는 어떤 거죠? 네, another problem이 여기서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뭘까요? 네, 여기 있는 i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 neck pain이 뭐로 볼 수 있죠? 보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ou can have 이건 뭐죠? 어떤 표현이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problem하고 you 사이에 which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which는 뒤쪽 문장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분석해보면 you가 주어고요. 그 다음 can have가 동사고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 근데 you can have,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관계대명사절은 해석이 어땠죠?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is neck pain. 뭐다? 목의 통증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who라고 하는 애가 있고,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m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whose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행사가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what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우선 which의 선행사는 뭐로 봐야 될까요? 얘는 사물이나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 결국 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들이 중요하겠죠. 자, who의 선행사는 뭐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
대세 선행사는 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되고 사물, 동물도 가능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그 다음에 what은 선행사 존재하지 않고요. whom은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who's는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who's는 꼭 whom하고 who랑 좀 닮아서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who's는 선행사가 둘 다 됩니다. 사람도 되고 사물도 가능합니다. 사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동물도 된다는 얘기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여기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whom 같은 표현이 나왔으면 사람이고요. which가 나왔다 그러면 사물로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의 모습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which, who, that, what 이라고 하는 애들 뒤쪽은 불완전합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주어, 동사, 그 다음 동사, 목적어 썼는데 3형식 기준으로 썼고요. 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주어가 없다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who, that, what은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whom은 뭐로만 사용이 가능하냐면 목적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만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who's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가 명사를, 여기 있는 선행사를 수식할 때는 무슨 의미죠? 뭐뭐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특이하게 것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고 what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관계대명사가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you can hav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됐고요. 여기서 선행사인 another problem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가 생략됐다 또는 대시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another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단수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봅시다. When you look down at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볼 때 the stress on your neck, 당신의 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얘가 이제 주어죠. increase, 증가합니다. 보시겠고요. Too much use of your smartphone, for example, too much texting can cause neck pain.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사는 어떤 걸까요? 자, 여기 있는 can cause가 여기에서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로 볼 수 있죠?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어는 too much use로 볼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사용이라고 하는 거. 당신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사용들. 이런 것들이 야기할 수 있다. neck pain, 뭐를요? 결국에는 목의 통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뒤에 나온 예를 들어서 이건 삽입이고요. too much texting은 too much use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하나의 명사. 삽입 형태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는 우리가 컴마가 명사의 형태로 수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oo much texting이라고 하는 것이 too much use를 수식해주고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당신의 핸드폰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We call this text neck. 분석해보면 call이 여기서 5형식 동사였죠. 그 다음 this가 목적어, 그 다음에 text neck이 목적격 보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을 text neck, text neck이 뭐였었죠? 네, 거북목 증후군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re are some tips for this problem. Here is라는 표현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보시겠죠. 그래서 몇몇 팁들, 몇몇 조언이 여기 있습니다. For this problem, 이런 문제에 대해서. For dry eyes, 안구 건조증을 위해서 try to blink often. try to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노력을 하십시오 라고 보시겠죠. 대응 표현, 서로 대비되는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try ing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ry ing는 무슨 뜻이죠? 그냥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극복하는 거니까 당연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다니까 더 적절하겠죠. For text neck, move your smartphone up to your eye level. 거북목 증후군을 위해서 전치사고요. Move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을 이동시키십시오. 근데 up to 뭐뭐까지 당신의 eye level, 눈높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의 스마트폰을 당신의 눈높이까지 이동시키십시오. You can also do some neck stretching exercise. 당신은 또한 목을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How do you feel when you don't have your smartphone with you?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근데 언제요? 당신의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Do you feel nervous? 당신은 좀 긴장이 느껴집니까? When your smartphone is not around? 당신의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을 때. Do you feel sad? 당신은 슬픕니까? When you check your smartphone, 당신이 당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And 그리고 there's no text message. 그리고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당신은 슬픔을 느낍니까? If your answers are yes, 만약에 당신의 답이 yes라면, 그렇다라면 you may have smartphone addiction. addiction은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addiction은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일 겁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There are various things you can do to prevent this.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various things. 우선 여기까지는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There are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ngs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There is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단수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불가사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 여기에는 thing하고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네,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죠. 물론 that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래서 do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죠. you가 주어고 can do가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to prevent this,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re is there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urn off your cell phone, turn off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을 꺼두십시오. During meals or meeting, 식사하는 중에 또는 meeting, 우선 회의하는 중에 during meals or meeting, during 우리가 무슨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eals라는 표현, 그 다음 meetings라는 표현이 명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의미는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그리고 회의하는 동안 당신의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You can talk to people,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Instead of texting them, texting은 문자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대신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Instead of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죠? 전치사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에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을 조금 똑똑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폰비가 나와서 스몬비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안구건조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자 보내는 것 대신에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글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5과의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